대단히 감사합니다. 학관동 29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린 에너지. 그린 에너지 시작하겠습니다. 10대 대표 과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홉 번째, 그린 에너지. 그린 에너지를 하면 탄소가 많이 저감이 돼야 되는데, 그린피스에서 그린 에너지의 탄소 저감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다라는 평을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탄소 저감은 없어도 에너지 저감을 하면 탄소 저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스트님은 바다에 풍력 발전소가 이렇게 놓여 있으면 네. 바다를 보고 싶을까요? 저는 넓게 펼쳐진 바다를 보고 싶지, 발전기가 있는 바다는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넓은 바다가 보고 싶거든요. 대관령에는 그 풍력 발전기 보러 가잖아요. 아, 그렇긴 하죠. 대관령의 드넓은 초원 위에 풍력 아, 발전기. 이렇게 촘촘히 박아 놓은 것을 시민들이 이런 바다를 봐야 되느냐. 그래서 미국에서는 해안가에서 37km 떨어진 데다가 풍력 발전기를 설치를 한대요. 그렇게 하면은 돈이 몇 배로 더 들잖아요. 그죠? 어. 수심이 깊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축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점점 가면 갈수록 지반이 탄탄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부유식을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부유식의 단점이 발전기 프로펠러의 사이즈에 따라서 발전량이 달라지거든요. 프로펠러가 크면 클수록 발전량이 많아지겠죠. 네. 발전기 프로펠러가 크면 클수록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니까 위에 중심축이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쉽게 쓰러지겠죠. 네. 그래서 부유식 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고, 두 번째가 태풍이 오거나 바람이 진짜 세게 불 때는 제대로 버티고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여하간 이렇게 바다에 풍력 발전기가 보이면 나는 싫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데일 종합계획 7월 14일 거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린 에너지는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해수부, 과기부 총 5개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기재부의 기후환경정책팀, 산업정보예산과, 연구개발예산과, 산업부에는 신재생에너지정책과, 환경부에는 물산업협력과, 해수부에서는 해양공간정책과, 과기부에서는 기후환경대응팀. 그린에너지 과제 개요. 태양광하고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대규모 R&D 실증 사업 및 설비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하고 풍력 두 가지만 나왔어요. 풍력이 육상의 발전량보다 해상의 발전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해상을 중점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주요 투자 사업 및 제도 개선에 일자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54,000개 정도? 이거는 일자리 창출보다는 에너지 절감, 탄소를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풍력.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 그러니까 고정식, 부유식을 포함한 해상 풍력 단지 입지 발굴을 위해 최대 13개 권역의 풍원 계측 타당성을 조사하고 지원하고 배후 실증단지를 단계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남 창원에는 중공업들이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여기서 테스트 배드를 하고, 실증 단지는 전남 영광. 두 번째, 태양광. 주민 참여형 이익 공유 사업을 도입하고 농촌 산단 융자 지원 확대하고 주택 상가 등 자가용 신재생 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농촌에 융자 지원을 한다는 것은 농사하지 말고 태양광을 깔아라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이 주택이라든가 상가가 고층 빌딩으로 돼 있으면 이런 것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총 20만 가구에다가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수소. 생산부터 활용까지 전 주기 원천 기술 개발 및 수소 도시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20년에서 22년까지 세계 수도 도시 조성, 울산, 전주, 안주, 안산. 25년에는 세계 도시 추가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울산, 전주, 안주, 안산에다 할까요? 대도시에다 하려고 그러면 민원이 많아갖고 못하는 거야. 그래서 수도 도시는 공업이 많고 인구가 많지 않은 곳에 임시적으로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울산은 현대차 때문에 하는 거고, 그거네요. 네 번째, 공정전환.
석탄 발전 등 사업 축소가 예상되는 위기 지역 대상 신재생 에너지 업종 전환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린 모빌리티, 신재생에너지 디지털 관리, 해상풍력 설치 플랫폼 등이라고 돼 있는데 이 공정전환이라는 건 석탄 발전 회사들이 수익이 네. 떨어지니까 수익 보전해 주겠다. 그러니까 딴 일 해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지. 기업을 만들어서 물건이 안 팔릴 상황이 되면 기업을 접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원을 해서 너 다른 에너지 해라라고 해야 되나? 뭐 거기 일자리도 많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기업의 RE100 참여 이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기업 간의 전력 구매 계약 허용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자발적 캠페인. 자발적이 아니라 자발적. 강제적인 캠페인입니다. 왜냐면 알리백을 선언한 그 회사에서는 부품을 구매를 할 때 알리백이 아닌 제품은 구매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애플이 알리백을 선언을 했는데 삼성이 램을 납품을 하면서 알리백을 안 했다. 그러면 납품을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벌금을 물든가. 그러면 이게 자발적인 거예요? 자발적이 아니라 강제적인 거예요. 유럽에다가 납품을 할 때도 우리는 알리백을 실현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벌금이 부과가 되지 않고 알리백을 실현을 못했으면 너네는 탄소 배출량만큼 벌금을 때리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자발적인 거예요? 목을 쥐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발적인 캠페인이 아니라 목 쥐는 캠페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풍력산업협회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오해와 진실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풍력 발전이 온실가스 감축에 정말 효과가 있나요? 무한한 바람 에너지는 물과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풍력 발전기 한 대당 2만 메가와트는 약 700가구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하고 여의도 면적 75%의 약 40만 그루의 20년생 소나무를 심는 것과 동일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 대당 2메가와트라고 돼 있죠. 네, 이용률이 20% 기준이에요. 2메가와트급인데 계속 생산할 수가 없고 하루에 20% 정도만 전기를 생산을 한다는 얘기예요. 원자력 발전소라든가 화력 발전소는 마음만 먹으면 24시간 가동이 가능해요. 근데 얘는 마음을 먹어도 20%밖에 가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알 수가 없어요. 왜? 바람 마음이지. 이것을 설치를 했을 때는 화력발전소라든가 원자력발전소의 5배의 용량을 줘야 쌤쌤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온실가스 감축 정말 효과가 있나? 효과는 있습니다. 감축의 효과는 있으되 그것이 효용가치성이 있느냐? 그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막대한 부지가 필요한가요? 네. 풍력 발전기 1메가와트 한 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진입도로, 설치 부지, 작업장, 적재 부지를 모두 포함하여 약 5,000제곱미터의 부지가 사용됩니다. 즉, 1000메가와트의 건설을 위해서는 단 5km제곱미터의 부지만을 필요로 합니다. 5km 평방미터가 얼마나 큰지 네. 이해가 안 가죠. 원자력 발전소 한 기당 1기가와트를 생산을 하거든요. 거기에 생산량이 20%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만큼 사이즈가 많이 필요한데 이것이 작은 사이즈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웃긴 얘기죠. 해상풍력은 위험 요소가 많아 활성화되기 어렵지 않나요? 해상풍력은 비교적 자유롭게 설치 위치를 선택할 수 있고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바람 자원이 풍족하여 대규모 단지 건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광자원으로 활용되고 인공어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에는 14,384메가와트의 해상풍력 발전 설비가 설치되어 연간 약 500억 가구 이상이 사용 가능한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약 500억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네. 1000을 나누면 14기가와트예요. 원전으로 치면 한 20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생산량이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전 4기가 24시간 돌아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500억 가구라고 써놓고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하는데 원전 4기밖에 안 되는 용량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웃긴 거는 관광자원이래.
야, 누가 풍력 발전소 누가? 한 번 보면 됐지. 그거를 매번 보러 누가 가냐고. 점점 멀어질수록 바람 자원이 풍족하다 그랬죠. 점점 멀어질수록 바다가 깊고 지반이 연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위험 요소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구글에 풍력 발전기 화재하면 사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위험하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관광 자원이라든가 인공어초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저는 오해라고 생각을 한다. 오해와 진실 써놓고 오해밖에 안 써놨네. 오래된 풍력 발전기는 버려져 방치되는 것은 아닌가요? 운영기간이 오래된 풍력발전기는 철거 후 더 좋은 발전기로 교체됩니다. 또한 풍력발전기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부품은 철제 구조물로 철거된 풍력발전기는 고가의 폐품 회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조선이라든가 컨테이너선이 제 역할을 다하면 고철로 팔잖아요. 그때 비싸다는 얘기예요. 살 때 엄청나게 비싼 비용을 주고 사갖고 다시 팔 때 고철로 판다는데 손해가 엄청나게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맞아요. 들고. 풍력발전기가 아무래도 바다에 있다 보니까 그 철들이 약간 부식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약간 들어요. 배도 철입니다. 배도 밑에 보면은 막 돼 있지 않아요? 배에 휴식이 좀 지내면 되지. 되긴 하는데 도색을 꾸준히 하기 때문에 도색에 의해서 부식은 굉장히 적어요. 관리를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처음 한 사실이군. 거기까지 올라가서 그것을 닦고 조이고 할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여간 그렇다는 얘기죠. 네. 풍력 발전기로 인해 새들이 많이 희생되지는 않나요? 풍력 에너지는 기후 변화에 따른 야생동물 서식지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곽광받고 있습니다. 풍력발전소 건설 및 운영 종료 이후 생태복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또한 풍력발전기 충돌로 인한 사고는 빌딩, 송전성, 자동차, 살충제 사용 등 인간 활동으로 발생되는 죽음의 1% 미만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에 프로펠러가 돌아가면 새들은 거의 그 근처에 오지 않겠죠. 그러나 그쵸, 아무래도. 그 풍력 돌아서 발전 날아가지 않을까요? 돌아서 날아가거나 피하죠, 새들이. 그것보다도 그쵸. 더 위험한 게 뭐냐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발생되는 진동과 소음, 거기서 나오는 고주파음이라든가 저주파음이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벌들이라든가 벌레들이 네. 주파수 대역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데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새가 부닥칠까 봐 걱정하는 것보다도 진동이나 소음에 의한 영향을 받는 그런 곤충들이라든가 다른 동물들이 더 걱정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풍력 발전기 운전 소음과 저주파 어지러움, 두통, 불면증 등 건강 문제를 야기하나요?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들릴 수 있으나 바람 소리, 나뭇잎,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 등 주변 소음으로 식별이 어렵습니다. 또한 발전단지 건설 시 환경 영향 평가를 시행해 국가의 소음, 진동 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주파는 가전제품, 도로, 자동차 등 모든 일상생활은 물론 바다, 강, 산 등 자연 환경에서도 발생하며 모든 저주파에 대해 사람이 몸의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풍력 발전의 소음, 저주파 등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많은 연구에서 도출되고 있습니다. EMI랑 똑같은 거예요. 가전제품에서 나오는 주파수가 사람한테 피해를 준다라는 근거가 없는데 왜 규제를 하느냐라는 거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굉장히 작은 폭이에요. 그 이상에 들을 수 있는 고양이라든가 개라든가 아까도 말했던 곤충들이 느끼는 이 주파수 대역들은 다 다르거든요. 사람이 어지러움증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문제라는 거고, 또 한 가지 일상적으로 느끼는 소음이 있고 일상적으로 느끼지 못하다 갑자기 느끼는 소음이 있어요. 집에 시계가 있잖아요. 초침이 움직이는 소리를 잘 못 느끼잖아요. 생활을 하면서. 그게 왜 못 느끼냐면 기본적인 소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들리지 않아요. 근데 자려고 눕잖아. 네.
그럼 걔가 굉장히 크게 그때는 막 크게 들리지. 들려. 걔가 네. 소음이 커진 게 아니에요. 주변 소음이 줄어들면서 그 소음이 커지게 느끼는 거지. 주변 소음이 있기 때문에 얘 소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쟤 혼자 프로펠러가 돌아가고 있어. 그리고 막 쟤 혼자 바람 방향이 바뀌고 낑낑 하면서 돌아가고 있어. 이 노이즈 글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거지. 진실을 써놨는데 말을 너무 잘 포장해놔서 사람들이 막 깜빡 속을 정도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소음이라는 자체는 느끼는 사람마다 달라요. 소음이라는 것은 내가 듣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음이 굉장히 크게 들려요. 근데 듣지 않고서는 그 소음이 크다 작다라는 생각을 못해요. 맨날 초침은 움직이는데 어느 날은 내가 초침을 신경을 못 썼어. 들리지가 않아. 어느 날은 초침이 굉장히 크게 들려서 내가 잠을 못 자겠어. 이런 때가 네. 있거든요. 이렇게 사람이 기분이라든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는 소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작고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EMI도 그렇고 소음도 그렇고 진동으로 인해서 동식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단기간의 연구만으로 확인된 거지 장시간에 누적되어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무도 보증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자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풍력 발전기 날개의 회전으로 인해 생기는 그림자가 신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나요? 네. 그림자의 깜빵의 현상은 일출 일몰 시간에 주로 발생하므로 예측 가능하며 태양의 각도와 풍력 발전기의 위치, 관측자의 위치에 따라 상이합니다. 또 설계를 통해 얼마든지 경감 가능한 현상입니다. 풍력 발전기의 그림자 깜빡이 현상이 인체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많은 연구에서 도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림자 부분은 이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은 좀 그러니까 이런 걸 왜 걱정해? 풍력 발전기는 바람 방향에 따라서 계속 움직여요. 기둥이 아파트 빌딩처럼 벽을 쳐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림자가 그리우는 정도에 계시는 분은 이 그림자보다는 소음 때문에 미쳐서 다른 데 가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풍력 발전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이 높지 않나요? 풍력 발전기는 특별한 환경 영향으로 고장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장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가속 회전 방지 장치, 과열 방지를 위한 온도 센서, 피레기, 원격 장치 등 또 법력 기준상 발전기 내부에서 자동 소화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소화 장치가 즉각 가동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설치된 발전기 중 0.5% 세대에만이 화재 사고가 발생했으며 큰 불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풍력 발전기가 작기 때문에 세대만이라고 얘기를 하지. 온도 센서라든가 그리고 원격 장치로 인해서 자동 소화 장치로 인해서 화재를 소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질문하고 싶어요. 왜 기존에는 그걸 안 했을까요? 뭐 구글에 찾아보면 화재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ESS 화재 나잖아요. 그거는 왜 사전 조치를 못 했을까요? 이거는 화재 발생할 여지가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소화가 가능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풍력 발전단지가 건설되면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지 않나요? 풍력 발전 단지는 주변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주변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시킵니다. 풍력 발전 단지 인근 부동산의 가치는 사업 발표 및 건설이 종료 시점 사이에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후 다시 회복되며 주변 지역은 목장, 농장, 야생동물 서식지, 관광 명소로 활용되어 실제 부동산의 가치는 상승합니다. 종료 시점 사이 일시적으로 감소할 때 나는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감소한 거잖아요. 아니 종료 시점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주변 지역의 목장, 농장, 야생동물 서식지, 관광명소 활용이 있어서 실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게 있어야 부동산 가치가 상승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 전환 RE3020이라고 계획을 세웠대요. 한국풍력산업협회에 있는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이것은 풍력산업협회뿐만이 아니라 태양광도 같이 연계가 돼 있지만 풍력산업협회에서 만든 자료를 보겠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 목표. 2030년이면 앞으로 9년 남았네요. 네. 그때까지 20% 달성 목표.
가능할까요? 2022년까지 10.5%, 2030년까지 20%.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풍력하고 태양광 말고도 있어요. 그걸 네. 다 포함해서예요. 풍력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6년 7%라고 보면 알 수 있듯이 풍력하고 태양광에는 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작은 것 이외에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63.8기가와트까지 늘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21년도고 내년이 22년도인데 27.5기가와트. 풍력이나 태양광은 24시간 발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발전량은 원자력 발전이나 화력 발전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7.5기가와트 내년까지 설치한다는데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규 설비 95% 이상을 풍력, 태양광 등 청정 에너지로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17년 총 15.1기가와트를 했는데 태양광이 38%, 풍력이 8%, 합치면 46% 정도고요. 수력 12%까지 하면 58% 정도가 저탄소 발전을 하는 거고 폐기물 25%. 굉장히 문제예요. 이거는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안 좋은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고 바이오 또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바이오가 굉장히 커 보이는데 18년에서 30년까지 해서 48.7기가와트를 생산하게 되면 태양광을 63%, 30.8기가와트를 한다는데 지금 현재 5.7기가와트에서 무려 6배를 늘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태양광만 깔려 있는 것에 6배 정도를 늘려야 된다는 얘기죠. 풍력 발전기는 16.5기가와트, 1.2기가와트에서 16.5기가와트로 늘린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벌써 16배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현재 풍력 발전이 있는 것에 16배 정도를 더 크게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에 총 63.8기가와트, 태양광이 57%, 풍력이 28%. 근데 여기서 폐기물을 줄이지 않겠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네. 봤을 때는 이거 폐기물을 제로로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큰 문제로 남을 거예요. 국민 참여형 발전 사업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해 목표 달성 추진을 하겠다. 주택, 건물 등 자가용은 2030년 가도 1.7기가와트밖에 안 되는 거예요. 0.7기가와트에서 1.7기가와트. 여기서 아무리 해봤자 얼마 안 늘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대규모 프로젝트가 네, 이게 5배나 커져야, 증가했어요. 예, 이게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듯이 규모의 경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가 태양광 3.3기가와트에서 6.7기가와트로 증가한다라고 하면 2배 증가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는 것에 약간 2배 정도 네.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대규모 프로젝트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가 문제인데 우리나라의 지형 자체가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수 없는 지형이라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지자체 주도의 계획 입지제도. 수용성, 환경성, 사전 확보, 개발이익 공유. 그 절차는 광역지자체가 부지 발굴하고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그 다음에 민간 사업자에게 부지를 공급하면은 민간 사업자가 지구 개발을 실시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수립하면은 중앙정부가 승인하고 인허가 의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수용성 제고 부분에서는 마을 공모 방식을 도입하고 계획 심의 시 주민 수용성, 중점평가 등 장치를 마련하고 환경성 검토 부분에서는 지구개발 기본 실시 계획 심의 전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의무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기여 부분에서는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 사업 지원 등 기여 방안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여기에 몰두를 해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에 대한 도표고요. 읽은 대로 부지 발굴하고 사업자 공모 선정하고 인허가하는 이 과정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고요. 주민 수용성, 환경성을 고려한 대규모 프로젝트 단계적 추진,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단중기 R&D 로드맵, 실증, 제도 개선 등 확산, 수출 산업화 단계 등으로 이어지고 또 R&D 로드맵 수립 부분에서는 단가 저감, 기술 추격, 중장기적으로 차세대 기술 선정 이어집니다. 단가 저감의 기술 추격을 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기술을 선점을 하지 않으면 단가 저감이 안 되겠죠.
현재로서는 외국의 기술을 쓰고 있고 특허권의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차세대 기술을 선점해서 원가 하락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세대 기술 R&D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풍력의 부유식 해상 풍력을 빨리 개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유식이 되지 않으면 설치비가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 투자비에 비해서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면 개발하기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재생에너지 혁신성장 클러스터 기술이 우선적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생산성이 좋아지지 않기 때문에 코스트 다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려고 하지 않겠죠. 비싼 에너지를 쓰겠다라고 하실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기료를 굉장히 싸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산업의 발전을 하는 거예요. 전기료가 비싸면 원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양광 부분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자료를 갖고 왔어요. 자가용 태양광 발전.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태양광을 농가에서도 많이 설치했고 최근이 아니라 예전부터 많이 설치했는데 사기를 많이 당하고 고장난 태양광 발전기들이 가정집 위에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만들어서 갖고 왔습니다. 태양광을 무료로 설치한다. 아니랍니다. 정부는 설치비의 일부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무료로 설치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사기꾼이다. 사기예요. 일부만 지원합니다. 정부 보조금은 다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무자격 업체 정부 사업 사칭에 주의하세요. 무자격 업체가 정부 사업 사칭을 해서 광고를 한다는 얘기예요. 정부에 꼭 확인을 하시고 여기 홈페이지에 확인을 하시고 설치를 하세요. 꼭 확인해보세요. 예. 전기요금의 90%가 절감된다. 가장 광고 주의! 절감 효과는 설치 환경과 전기 사용량에 따라 상이합니다. 진짜 이거 주의하세요. 90% 진짜 주의하세요. 절감된다라는 세상에 말은 그리고 사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광이 고장 났는데 업체가 사라졌다. 정부 보조금으로 설치한 경우 고장 접수 지원센터 1544-0940으로 연락하세요. 만약에 정부 보조금으로 설치 안 했다면 그럼 날려먹는 거죠, 그냥. 사기 업체 조심하세요, 여러분. 태양광 발전 사업 이것만 꼭 확인하세요. 많이 말아먹은 사람들이 많아요. 수익률 과대 광고주의, 계약 전 사업 경제성을 꼭 확인하세요. 경쟁성 분석은 재생에너지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해서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꼭 확인하세요, 여러분. 과대 광고 굉장히 많습니다. 어디에나 지을 수 있는 발전소. 계약 전 개발 행위 허가 취득 가능 여부를 지자체에 꼭 확인하세요. 설치 지역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아무데나 이것도 몰랐어요. 아무데나 설치할 수 없어요. 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없는데 지으면 불법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민원으로 사업 중단. 계약 전 민원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세요. 민원이 들어오면 못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는지 발생 안 하는지를 꼭 개인이 확인하셔야 돼요. 나라고 확인 안 해줘요. 확인하시고 계약하세요. 한전과 연결할 수 없는 발전소. 계약 전 한전의 선로 여유容량을 미리 확인하세요. 한전에 확인 안 하고서 한전에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한전이 뭐 안 받겠죠. 설치를 해주는 사람은 깔면 돼요. 파는 거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걸 다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오해라는 얘기입니다. 한전 홈페이지는 일로 들어가셔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잠적한 분양업체. 계약 전 신용등급 확인서 등 업체의 신뢰도를 확인하세요. 꼭! 물건을 하나 사도 그 회사를 보고 사는 건데 그 네.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인지도 안 보고 물건을 사서 불량회사. 이런 사기는 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거 만들었고, 태양광 발전 설치 및 사업 관련 피해 구제 연락처가 소비자 피해 부분에서는 한국소비자원, 국번 없이 일반 시비, 사기 피해 및 민형사 사건 접수는 경찰서 112에 전화하시고, 태양광 피해 전용 상담처는 한국에너지공단 1670-4260으로 전화하세요, 여러분. 사기를 안 당하는 게 좋지만은 피해를 받으면은
슬프잖아요. 설치해주겠다는 사람 믿지 마시고 본인이 다 맞아요. 한 번씩 확인하셔야 꼭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확인을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